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박경락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 박경락은 지난 29일 향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경락은 한빛스타즈에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약했습니다. 주종족은 저그였는데 유닛 럴커를 잘 활용해 팬들로부터 마사지 저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프로게이머 홍진호, 조용호 등과 조질락이란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는 2002년 GHEMTV 스타리그 2차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팬들은 박경락의 이름을 본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준결승에 머무는 선수를 일컬어 락라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온게임넷에서 옵서버를 맡은 박경락은 지난 2010년 스타크래프트 2가 출시되면서 게이머로 복귀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게이머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다시 은퇴했습니다. 잦은 손목 부상과 노쇠화가 이유였습니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옵저버로서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스타크래프트 올드 팬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스포츠 팬들은 경락 마사지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젊은데 갑자기 왜 등에도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박경락의 빈소는 용인 평온이숲 장례식장 204호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오늘 3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박경락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이다. 박경락의 아이디는 전이 샘나는 아이디이며 종족은 저그이다. 2011년 2월 1일 스타크래프트 II 협의회 초대 게이머 협의회장에 선출되었다. 박경락은 2001년 하반기 한빛스타즈 현웅진 스타즈에 입단하며 프로게이머 생활을 시작했다. 박경락은 개인 리그에 데뷔하자마자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2 페너사니배 온게임넷 스타리그에서 첫 진출 만에 4강의 성적을 달성한 이후 2003 올림퍼스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2003 마이큐브배 온게임넷 스타리그까지 3회 연속 4강에 진출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과감한 타이밍의 세방향 드롭이나 히드라리스크 러쉬 등으로 당시 적에게 가장 강력하다는 테란인 이묘한 서지훈에게도 승리하는 등 특히 베테랑전에 높은 승률을 보였다. 2008년 9월 30일 은퇴를 선언하며 온게임넷 스타리그 옵저버 자리를 맡기도 하였다. 박경락의 별명으로는 삼지연 저그, 경락 마사지 등이 있었다. 모든 강호에게 강하던 박경락은 당시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의 제목에서 유래한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경락 마사지는 러커의 동시 다방향 드랍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착하기도 했다. 타종족전, 특히 베테랑전에서는 무척 강한 면모를 보였으나 동족전인 저그전의 승률은 그렇게 높지 못했다. 조용호, 홍진호와 함께 조질락으로 불린다. 2010년 IM팀에 합류하여 스타크래프트 II 게이머로 활동 중이었다. 이후 은퇴하고 2012년까지 곰TV의 게임 연출을 맡았다. 2019년 7월 30일에 박경락이 전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경락은 2002년 프로게이머로 데뷔했다. 저그 플레이어로 2002년 갑작스럽게 등장해 굉장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이름을 날렸다. 테란, 프로토스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홍진호, 조용호 등과 함께 조질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으로 친숙한 박경락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한다.
박경락은 오는 9월 24일 입대한 뒤 군사교육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에 돌입한다. 한빛스타즈에서 프로게이머를 시작한 박경락은 2002년 파나소닉 스타리그에서 4위를 차지한 뒤 2003년 올림푸스 스타리그 4위, 마이큐브 스타리그 3위 등 스타리그 3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드롭 공격을 장기로 한 박경락은 삼지안, 공공의 적, 경락 마사지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박경락은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무대에 나설 때마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오히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은퇴했다. 이후 박경락은 온게임넷에서 프로리그 옵저버로 활동했고 데일리 스포츠에도 박경락의 핀포인트를 연재하는 등 활동을 계속했으나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입대한다. 이재균 감독은 박경락이 더 많은 활동을 하려 했지만 군 문제가 걸려있어 입대하기로 했다. 제대 이후에도 e스포츠계를 위해 계속 일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 핫스퍼가 레알 마드리드를 1-0으로 꺾고 프리시즌 투어 대회인 아우디컵 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 27 토트넘은 선발로 출장해 66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31일 이하 한국 시간 오전 1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9 아우디컵 준결승에서 해리 케인의 결승골에 힘입어 레알을 1-0으로 눌렀다. 이로써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 페네르바체전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이 경기는 오는 8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전반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한 토트넘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주인공은 케인이었다. 그는 레알 수비수 마르셀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슈팅을 날렸고 이는 그대로 레알의 골망을 갈랐다. 후반에는 동점을 노리는 레알이 공세를 펼쳤다. 후반 12분에당 아자르가 왼발 슈팅에 날린 데 이어 후반 30분에는 호드리고가 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내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취소됐다. 레알은 끝내 토트넘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경기는 1-0으로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후반 14분에는 위협적인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나바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린 그는 후반 20분 조르주 케빈 은쿠두와 교체됐다. 조재윤, 이태환이 도시경찰 KCSI에서 노상 변사 사건 현장에 투입됐다. 오는 5일 방송되는 MBC 의리원 도시경찰 KCSI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KCSI 형사가 된 천정명, 조재윤, 김민재, 이태환의 출동 현장이 공개되어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재윤, 이태환은 노상 변사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했다. 두 사람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들과 시체 가림막 등 사건 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신입 KCSI 요원답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섰다. 사건 현장에서 변사자를 마주하는 순간 이태환은 계속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재은 역시 그동안 몰랐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충격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보호복,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한 조재윤, 이태환은 사건 현장 마무리 후 장갑을 벗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힘든 기색 없이 현장 철수 후 이어진 검식 과정에서 지문 채취까지 묵묵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천정명과 김민재는 보이스피싱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첫 현장 감식에서 실수 없이 지문과 DNA를 채취하며 활약했다는 후문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 현장들과 그 속에 담긴 KCSI 요원들의 애환은 오는 5일 오후 8시 30분 MBC 의리원 도시경찰 KC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뽕 따러 가세 송가인이 힘들었던 무명 시절 자주 가던 단골 가게를 다시 찾았다. 오는 8월 1일 방송되는 TV조선 송가인이 간다. 뽕 따러 가세 이하 뽕 따러 가세에서는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의 소상공인들을 찾아 무아지경 흥남매 케미를 발산하는 송가인과 붐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송가인과 붐은 지난 방송 광주광역시에서의 열기 가득했던 릴레이 콘서트를 끝마치고 두 번째 뽕바트로 서울을 택했다. 송가인이 무명 시절 자주 들렀던 단골 액세서리 가게가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를 찾았던 것. 송가인은 어느덧 슈퍼스타로 성장해 사장님과 감격의 재회를 했고 매니저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을 새삼 돌아보며 가슴 아릿한 추억에 잠겼다. 눈시울을 붉힌 감동의 순간도 잠시 송가인과 붐은 한평 남짓한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눈부시게 화려한 액세서리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급기야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착용하는 모습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두 사람은 협소한 공간 제약도 아랑곳 아는 채 흥부스터를 가동시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무아지경 막춤 퍼레이드를 펼쳐내며 응원을 전했던 터. 두 사람은 줄어든 손님에 씨름하는 고속터미널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노래를 불러주며 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요정의 면모로 현장을 들뜨게 했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 현장을 뛰어넘어 안방극장에도 관심과 열기가 이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두 번째 뽕밭 서울에서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뽕 따러 가세는 오는 8월 1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